唱不要紧，真看着办。 참 인연 많은 영화인데 인연도 참 없는 영화입니다. 저 영화를 갖다 이 영화를 갖다가 대본을 촬영을 3번이나 했는데 3번 다 필름이 소실이 되고 어찌됐든 탈이 나가지고 오디오가 안 들어간지 사건으로 인하여 인터넷에 전량이 안 들어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도 결국은 여기서 다시 찍네요. 예. 자, 홍콩 영화는 홍콩은 영화가 제작이 되면 옛날에는 홍콩 영화는 표준어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70년대 들어와서 저 다시 허시 삼형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화를 갖다가 왜 우리가 쓰는 말이 표준어가 아니고 광동어인데 굳이 영화를 이렇게 다른 말로 찍어야 되느냐 해가지고 그 광동어로 영화를 찍기 시작했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홍콩은 전부 광동어로 영화가 제작이 돼요. 그래 광동어로 영화가 제작이 되는데 해외로 뭐랄까 수출을 할 때는 화교권이 워낙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 화교권 그 수출을 위해 가지고 다시 우리 표준어로 더빙을 합니다. 그 더빙을 하면 쉽게 말해서 배우들 자기 목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서 그럼 이건 좀 안 좋잖아요 싶은데 공부를 하기에는 그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외국 사람이 한국 어를 배우는데 한국 드라마를 가지고 할까 한국 영화를 가지고 할까 하면 어느 게 좋겠습니까? 영화는 제일 안 좋습니다. 왜? 쌍욕이 그냥 막. 제 옛날에 저 대만에 친구 하나가 앉아서 한국어 공부하는데 영화 갖고 공부하겠다고 친구 영화를 갖고 대본을 좀 적어달라는데 제가 타자 치다가 참아 나 이거 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내가 군대에서도 안 써본 쌍욕이란 쌍욕은 다 나오는데 이거 갖고 왜 뭐 하려고. 마찬가지예요. 그건 똑같은 거고 실제로 드라마도 쓰는 거 보면은 이 뭐랄까 너무 사실적인 부분이 많다 보면은 우리는 그냥 일상회화 같지만은 그런데 외화를 더빙을 하면 한국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찌 보면 더빙판이 더 깔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중간에 저 홍콩에서 일어난 그 대륙에서 이민 온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광동어하고 표준어가 막 섞여 나옵니다. 원래 자체가. 그 나중에 저 주 대화는 나중에는 광동어로 이루어지만 요거는 표준어판이니까 이제 국어대로 나온 거죠. 단 저 목소리가 자기 배우 목소리가 아니라는 게 좀 아까 안타깝긴 하지만은 홍콩 영화 하면 옛날에 무협 영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액션 영화 이런 거 쭉 나오다가 홍콩 영화 판도를 확 바꿔버린 게 옛날에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93년도인가 아마 그랬는데 그때 신부랴오칭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금상장 영화를 8군데 휩쓸었어요. 이상한 택도 아닌 60년대 러브스토리를 가지고 금상장을 갖다가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뭔가 하면 조연상을 탄 영화는 다 좋더라고. 주연상은 뭐라 모르더라도 조연상을 탄 영화들은 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뭐 상이란 상은 다 타면서 갑자기 그때부터 멜로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너무 갑자기 맨날 황비용 같은 영화 나오다가 멜로물 나오니까 좀 이게 좀 안 어울렸죠. 안 어울려 홍콩적으로 약간 발달을 못했는데 그러고 정점을 찍은 영화가 바로 개미미 이 영화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영화도 상은 상당히 많이 휩쓸었고요. 다 영화도 좋고 요거는 그 대신에 오리지널 스토리라는 거죠. 뭔가 하면 원래 스토리가 우리 일반적으로 홍콩에는 뭔가 하면 앞에 영화 제목이 보면 신자 들어간 게 많아요. 옛날에 있었던 영화를 다시 전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천녀연도 1950년대에 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도무지 뭐 무릎을 꼬집어도 그 잠이 와서 못 볼 영화인데 그래도 그걸 다시 찍은 거고 신불야오칭도 60년대에 뿌울야오칭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걸 다시 찍은 거고 이런데 요거는 오리지널 스토리이기 때문에 더 약간 더 쳐주죠. 예, 영화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목은 유명한 덕여군의 노래 제목 개미미라고 했는데 이거 해석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예? 달달하고는 티엔자는 알죠, 그죠? 자, 중국어 표현법에 형용사 표현법 매우 뭐뭐하다 하면 앞에 뭐 씁니까? 헌자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표현이 중요한가 그 헌자와 같은 형태를 가진 거 타이라든지 쩐이라든지 이런 게 수식어가 중요하거든요. 뒤에 붙는 것도 있어요. 가끔 많이 들으신 거다. 글자도 없는 거. 파시시. 무서워잉. 야,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니 진장시시 깐마. 긴장 따리리리리 한국말로 그런 거 뒤에 하는 거. 알딸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뒤에다가 붙는 게 있거든요. 그 티엔자도 뒤에다가 달다. 그래서
달달이하다 이러려고 뒤에 붙이는데 뭐 붙일까요? 시시, 똥똥 이런 거 안 어울리거든. 제일 맞는 게 똥시예요. 똥똥, 시시 이랬는데 뭐 필요 없이 앉아니까 그럼 아예 꿀밀자를 써갖고 미미. 그러면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뭡니까? 요거는 형용사인 거예요. 헌티엔하고 같은 표현인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한국말로 가장 완벽하게 번역하면 티엔미미는 뜻이 달달이. 표준어로 뭐라는지 모르겠다 했던 그 말입니다. 워낙 유명한 노래가 되다 보니까 그래 된 건데요. 노래 설명도 약간 해야 되네요. 노래 배경 설명해야 되니까. 티엔미미는 원래 중국 노래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민요입니다. 인도네시아 민요인데 중국에 가사를 붙여가지고 부른 건데 떡리주인 덕여군이 불렀죠. 덕여군은 워낙 덕여군이 12살 때 데뷔했으니까네. 19살 이럴 때만 노래 부른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때 막 끄뻑 넘어갔는데 덕여군의 아버지가 국민당 파에다가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는 반공주의자였죠. 그래서 중국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애지당초 얘는 금지곡이었고 그랬는데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앞에 덕여군 종씨인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의 유명한 덩샤오핑이라고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했고 네가 딱 나서가지고 양국 화해 무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중국 와서 공연 한번 해라. 내가 빅팬인데 근데 그 아버지 영향을 받은 그 반공주의자가 되니까 안 간 거예요. 그러면서 2번인가 요청을 했는데 2번 다 거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조금 있다가 얼마 뒤에 꽈르 했죠. 예? 중국의 3대 의문사, 명인의 3대 의문사 안 갔습니다. 안 갔죠. 중국의 3대 의문사 이소룡, 우리 덩씨 아줌매, 그 다음에 장씨 오빠야. 그랬는데 저 연예인들 중에 했는데 그리고 저 태국에서 급사했죠, 그죠? 천식으로 과연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그러고 있다가 대만, 홍콩을 왔다 가면서 활약하다가 동남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까지 그냥 말로 휩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조금 그런 중국하고 관계가 좀 그러다면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갔고 일본에서 테레사 탱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음반 발매하면서 음반을 14장이나 냈으니까 앨범을 갖다가 굉장히 아주 거기서 이제 가수로 활동을 했었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태국에서 사망을 합니다. 어쨌든 그 아시아의 3대 가수 중에 그 당시로 치면은 그때 일본의 그 유명한 외과 의사가 미조라 히바리와 이미자랑 덕여군의 사후에 그 성대를 내가 한번 해부해보고 싶다고 뭐 미친 소리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최고의 가수였죠. 그죠? 그래서 이 노래는 떡리준의 노래는 웃깁니다. 중국에서 금지곡이었는데도 너무 사람들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정세에 오히려 맞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부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금지곡이 아니고 나중에 건장가요로 변해버리는 이런 이상한 사태가 왔는데 지금도 중국에서는 매년 덕여군 사망 즈음에 되면은 덕여군 다시 앨범, 전집 앨범 이런 게 나오면 전집은 불가능하죠. 노래가 뭐 2,000곡이 넘는데 그 2,000곡이 넘는 곡을 다 할 수는 없고 그 해갖고 막 뭐 CD 10장짜리, 20장짜리 해갖고 뭐 세트로 맨날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사면 바보입니다. 허구원을 하면 한참 하다가 이제 좀 값들일 때쯤 되면 이제 남은 거 보면 한 20장짜리 CD 이런 거 사면 그런 것도 다 괜찮죠. 특징이 뭐 워낙 좋은 노래만 2,000곡 중에서 뽑아놓으니까 뭐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틀어놔도 하나 뭐 안 좋은 거 없고. 그다음에 한국의 이미자 노래는 아마 10대들 들으면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웃기는 게 노래방 가보면은 10대고 20대고 이건 잘 부릅니다. 특이하게 좋아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 노래 제목을 만든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대륙 난민들은 좀 웃기네. 대륙에서 홍콩으로 건너는 사람들이 그때 꿈을 가진 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들으면서 뭔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금지곡인데도 좋아하던 이 노래를 들으면서 꿈꾸던 동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홍콩은 중국의 땅이 아니었고 영국의 조차지였죠. 조차지, 우리말로 하면 중국의 조차지, 빌린 데, 주지에. 옛날에 상해는 상해 같은 경우는 이 나라가 따먹지만 제일 처음에 프랑스의 조차지였고 영국의 조차지인데 1997년 반환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97년에 홍콩이 반환되면 그 헤엄치 갖고 넘어온 난민들을 어쩌냐고. 이 중국 땅 되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고. 우리말로 하면 아우지 탄광 끌려가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했죠. 그러니까 불안해하니까 전부 외국으로 다시 떨라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신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극단적으로 내 안 죽으려면 살려면은 극단적으로 하려면 이제 바다에 가서 중국하고 밀무역을 해야 되죠. 밀무역하면 뭐가 안 좋아하니까 워크맨 같다 그 당시니까 누가 뭐가 안 놓고 뭐가 그래서 총 같다 보고 왜 넣겠어요. 그거 갖고 할 일 없으니까 뭐 험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서 길거리에서 총격전 벌어지면은 영분색을 찍어놓으면 전부 다 웃기고 있네라겠지만 홍콩 영화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97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불안감 때문에 97 문제, 저 지원티라는 문제가 생겼는데 97년이 반환이 되면 그때 넘어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안감에 좀 흉악한 범죄를 많이 저지르죠. 그런 사람을 보고 따촨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일단은 뭐 향후 50년간은 유지시키기로 중국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은 뭐 사그러들었지만 우리한테 안 좋은 점은 하나는 그때 97년이 되면서 홍콩은 광동어 지역이지만 표준어 열풍이 불어갖고 전부 다 표준어 배워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와서 그거 아니거든요. 다시 표준어가 싹 죽어버리고 그래서 중국어 쓰면은 저 대륙에 썬 놈들이라고. 그 홍콩 가면 저 중국어 안 씁니다. 전에는 중국어 쓰면 어떤 사람 알아듣고 있는데 지금은 중국어 쓰면 괜히 그냥 뭐 멸시 받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일부러 딱 여권 딱 꽂아놓고 여권 위에 딱 들어가고 영어만 쓰죠. 근데 그 홍콩 사람들이 그럼 보통말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건지 못 아니요.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실제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홍콩에서 우리 약간 교육 수준이 떨어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대답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어로 알아들었는데, 어?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Excuse me, where is the Seoul station? 이라면은 알아들었는데, Seoul station, 쭉 고. 그다가 라이트, 오케이? 이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면 길에서 물어보면 말은 다 알았는데 답을 하는데 답이 막 안 나왔고 왜? 영어를 쓰면서 그러니까 자기들 쓰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 영어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랄까 너무 오랫동안 그쪽 지역에선 지역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요. 옛날엔 다른 나라였잖아요. 저 궁금한 게 광동성에서 사람들은 다 하잖아요. 광동어도 하고. 예, 다 하죠. 예. 근데 홍콩하고 별로 멀지도 않은 차이. 예, 그게 이제 체계의 그죠. 중국은 보통 사람들 머리들 좋은 이유가 뭔가 하면 언어를 두 개 하거든요. 상해 가면 상해하고 표준어하고, 복근성 가면 복근어하고, 호킨이라고 하는 복근어 쓰면서 또 표준어하고 자기 고향 말과 두 개를 쓴단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방송도 두 가지로 나오고 하는데 홍콩은 뭔가 하면 체제 자체가 그때 뭔가 하면 공용어 자체를 갖다가 표준어를 아예 넣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광동어니까 그게 뭔가 하면 여기서 쓰는 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거는 그밖에 없으니까 딱 그 단절이 돼버린 거죠. 그 약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어디 가도 통할 수 있는 거는 표준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왜 영화를 옛날에는 100% 홍콩에서 영화를 찍어도 표준어로 다 더빙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광동어로 영화가 제작된 이유도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홍콩이 약간 특히나 지금 약간 우리는 따로 놀자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심해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지금 홍콩 가면 중국 절대 안 하죠. 광동어도 잘하실 것 같은데. 예? 광동어 하면 외국인 표가 나니까. 광동어 발음은 안 어려워요. 성조가 좀 어려워요. 구성까지. 입성 세 개, 구성. 근데 그 발음은요. 예. 광동어가 오히려 우리가 쓰는 한자 발음하고 더 비슷한 것 같은데. 입성이 있으니까. 입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배우는 엄밀히 말해 조금 우리가 이제 기분 나쁜 소리를 다 해야 되겠네. 우리가 배우는 중국어는 표준 중국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정통 북경어라는 이야기 들었죠. 그죠? 북경은 사투리 지역이고 중국이란 나라가 있으면 중국이란 나라에서 한국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중원 지역의 언어가 있었는데 이 언어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표준어는 청나라 시대의 만주족 언어에 더 가까운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만주어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쓰는 표준어는. 그럼 뭔가 입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받침 하나도 없죠. 그죠? 입성이 없으니까. 그럼 들어오라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는 찐라이라고 쓰는데 남방 가면 예를 들어 말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찐라이는 진레 발음이 비슷하나? 이거는 받침이 없으니까 루라이 이상하죠. 얍러이. 얍. 그죠? 비슷해지죠. 그러니까 그 입성이 살아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찌 보면 더 가깝게 들리기는 하겠죠.
근데 그 성조라는 게 그 구성까지 있다는 게 왔다 갔다 이러면 정말 그때는 정신이 없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저 사투리 지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그 성조를 쉽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성조가 없는 언어가 경기 지방 언어거든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와 좋겠다 그런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 서울말 쓰시네요. 아유 삼가 저희를 자 그래서 1986년 이제 홍콩 반환을 10년 거의 앞둔 그 시절이죠. 그 시절에는 전부 다 그저 대륙 사람들은 홍콩을 꿈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홍콩 구룡으로 들어오는 대륙에서 대륙발 홍콩 구룡행 열차가 들어옵니다. 구룡은 홍콩은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대륙하고 붙어 있는 이렇게 있고 여기 섬이 하나 있죠, 그죠? 그 외에도 작은 섬인데 지금 원래 이 두 군데가 제일 핵심 포인트인데 여기를 구룡반도, 구룡이라 그러고 여기를 홍콩섬, 샹강다오, 구룡반도 이 두 가지가 이제 홍콩이 이루어져 있죠. 홍콩 전체를 다 하면은 사이즈는 뭐 서울보다 조금 작습니다. 하나의 도시, 뭐 도시 국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구룡 홍콩 대륙에서 그대로 기차 타고 딱 오면 구룡 여기까지 이제 여기 옛날에 있었죠, 그죠? 그 여길차가 도착하는 거예요. 자, 상해발이네요. 상해에서 광주행 열차가 구룡잖아요. 광주 왔다가 광주에서 다시 우리말로 하면 그 당시는 여권을 해야지 다시 홍콩 다른 나라니까 그죠? 저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는데 상해에서 열차 타고 들어오면 얼마나 걸릴까? 상해에서 제가 광주까지 갈 때 옛날에 96년도에 요거보단 빨랐구나. 아 10년 전이네. 요거 10년 뒤에 제가 기차를 탔는데 만 4시간밖에 안 걸리대요. 자 들어옵니다. 그럼 이 속에는 전부 저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 많겠죠. 어떤 사람들? 대륙에서 그냥 올 수는 없으니까 친척이나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방문으로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 거주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사람들이 내립니다. 저 우리말이 하던 말 가다는 중말에 취가 있고 저가 있을 때 저 구분 어찌 안 됐습니까? 취는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저는 목적지가 없는 거. 야 재미없다 가자. 어디 가자고 목적지 없죠? 그럼 저 해야 되죠. 학교 안 가나?快 취야 빨리 가라. 목적지가 있으니까 취죠. 그럼 학교 간다 뭐 취学校잖아요. 저学校는 안 되죠, 그죠? 저는 목적지 없을 때 가. 애들은 가 할 때 저. 예. 가자. 동지. 자, 여기서 시골 냄새가 팔팔 납니다. 86년도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1980년도에 한국에 나온 중국어 교재에 보면 전부 다 그 갑을리 대화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동지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원래 중국 가면 다 동지였죠. 북한 가면 우리 뭐랍니까? 동무 하듯이 다 그래 불렀죠. 요즘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가서 길거리 가서 동지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하고 동지해봤는데 짜증내더라고요. 심지어는 옛날에 한 번은 동지인데 그래서 동지 길 좀 물어봅시다 했는데 혹시 공산당 당원이가 이러더만 당원 아닌데 그러니까 왜 자꾸 나보고 기분 나쁘게 동지하냐고 심지어는 그 소리가 들었습니다. 놀랄 정도죠. 그죠? 시골 강길에 아직까지 다 동지하더라. 콰이치라이. 자, 잘 들어보면 이거 뭐 말 안 들리는 말인데 깡콰이치라이에서 줄임말인데 깡짜도 들립니다. 예, 깡콰이 퍼떡 치라이 일어서 자는 사람 깨ben다입니까? 그죠? 다 왔다 이 말인데 자, 깡콰이하고 콰이하고 그러면 뭐 같은 말이니까 제가 들리는 대로 대강 쉽게 적어 놓은 건데 말이 긴 게 촌스럽겠어요? 짧은 게 촌스럽겠어요? 그렇죠. 요즘 저 젊은 애들 유행하면 전부 말 줄여서 쓰죠, 그죠? 하나도 저 못 알아듣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충약어라고 하는 거는 자꾸 뭔가 하면 그렇게 특히 사회주의과의 전유물이기도 하지만은 말을 짧게 할수록 더 뭔가 하면 세련된 말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 길게 하면은 같은 말인데, 콰이 칠라이 빨리 일나라 하고, 깡콰이 칠라이 퍼뜩 일나서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그냥. 그 엄밀히 말하면 시골에서 들은 말이니까 깡콰이 칠라이라고 했는데 하도 발음이 들어봐서 잘 안 들려고 제가 콰이자만 쓰는 겁니다. 따오 짠라 여기 다 왔어요. 따올라 하면 될 건데 그죠? 따오 짠라 꼭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이것도 촌빨 날리는 말이에요. 벌써 말 자체가 촌에서 왔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 다 왔다 이러면 뭡니까? 따올라 이러죠. 그럼 뭐 필요가 뭐 있는데 그 말하면 끝인데 그 외에 다른 말이 없는데 따오 짠라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이랬을 때 벌 자체가 벌써 뭡니까? 이거 이제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하고 딱 보이는 거예요. 대사 속에서. 그걸 이제 캐치할 수 있으면 대단한 거죠. 그리고는 내려가지고 짐을 끌고 내려왔고 딱 옷도 딱 촌에서 온 그 옛날 그 시절의 옷棉袄 입고 왔고 택시를 탑니다. 자, 지청철하고 해놨는데 택시 제목해 보세요. 지청철은 대만식 표현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추주철이라고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요거는 그때 그 당시 책이 나올 때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아직 그 대만식하고 타이완식하고 중국식하고 혼용을 할 때라서 그렇습니다. 추주처라고 하는 게 지금은 중국에서 말해요. 중국에서 지청서이라면 벌써 말이 이상하죠. 좀. 길거리 경찰 지나는데 경찰도 경찰인데 순사 온다 이러면 이상하듯이 지역별 차이 언어입니다. 홍콩 같으면 절대 이래 안 하죠. 홍콩은 추주서라고 안 하죠. 홍콩은 홍콩 말이 또 있죠. 요거는 적자는 더지만은 목적이라 할 때 그때는 다 다르죠, 그죠? 발음이. 예. 근데 띠스 하는데 이것도 이상하죠. 홍콩 말로 읽으면 텍시. 바로 그죠? 비슷하죠. 그냥 영어예요, 영어. 그러면 이 택시를 갖다가 이 더자를 우리 말로 알고 있는 더자, 이 띠자를 쓰는 거는 어디 말입니까? 홍콩 말이죠. 근데 언어라는 건 참 정해요. 언어라는 경제력이 더 세요. 경제력이 언어를 갖다가 지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홍콩 말인데 위성 TV 제일 먼저 위성 안테나 올린 거는 홍콩이죠. 위성 올리고 스타 위성이 전국에 나오고 중국 전역에 보여주죠. 경제력이 뛰어난 지역에 대해서 약간 동경감이 생기거든. 그쪽 말을 점점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점점점 타고 올라왔고 저 북방까지 올라왔고 중국에서도 이 말을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음에 옛날에 중국의 차가 택시 혹시 옛날에 중국 가보신 분이세요? 빵차라고 기억나십니까? 예, 지금도 시골 가면 있죠. 우리 쫓겨난 봉고 같은 거. 쫓겨난 봉고 같은 6명 탈 수 있습니다. 이거 택시인데. 근데 이게 뭔가 이거 빵 구부는 거 빵 잘라는 것도 빵차라거든요. 그럼 중국말로 빵을 뭐합니까? 미엔바오. 그러면 미엔바오 처 이러면 빵차죠, 그죠? 빵 택시 미엔바오 택시 이거 줄여갖고 미엔띠라고 한 거예요. 미엔띠. 그래서 지금 하다가 미엔띠인데 이건 다 사라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가 뭐랍니까? 야 택시 타고 가자 이러면 뭡니까? 따디취. 에? 이건 뭐예요? 뭐 북경을 써도거든요. 이건 밑에서 올라온 말이에요. 그만큼 그 뭔가 우리가 저 경제력이 우수한 곳의 말은 점점 그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거죠. 예? 자, 어제 택시 안에서 타고 가면서 홍콩 처음 와본 촌사람이 86년입니다. 86년 아셔야 됩니다. 자, 편지를 보냅니다. 친아이드 샤오팅. 자, 요 편지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잘 쓰는 말이죠. 친아이드, 친애하는, 우리 한국 사람은 친애하는데 뭐 되게 있어 보이는 사람만 쓰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랑하는 아주 간단하게 좀 더 가볍게 생각하세요. 我已经平安到达了. 나는 이미 평안하게 무사히 到达了, 도달했다. 말투 자체가 벌써 조금 요새 안 쓰는 약간 구식 언어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촌에서 왔다고 지금 영화에서 많이 볼려주는 거죠. 原来香港真的很远. 原来 한자로 원래라고 원래란 뜻하면 안 되죠. 항상 뭐 알고 보니라고 해석되는 게 90%입니다. 아, 난 또 누구라고 原来是你, 난 또 니였구나. 깜짝 놀랐다 이거. 엄마인 줄 알았다. 原来 알고 보니, 그죠? 만약에 그럼 원래라고 하려면 뭡니까? 원래라고 하려면 本来 쓰든지 안 그러면 뭐 아예 뭐 차라리 그게 낫겠죠, 그죠? 원래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극히 드물죠. 알고 보니. 알고 봤더니香港, 홍콩은요. 真的很远, 정말로 되게 멀대요. 香港. 뭐 이반 우리 좀 천천히 나가도 되겠죠, 그죠? 香港, 홍콩 지명입니다. 香港. 그런데 그 옛날에 홍콩이 중국 한자니까 홍콩 한자로 쓴다고 한자로 쓰기 누구 내기하는 사람 중국집 봤는데 홍콩 한자로 쓰는 게 누가 맞냐가 홍자는 불글 홍자 썼다 뭐 썼다 다 써놓고 콩자를 못 썼고 다 헤매던데 예, 香港이죠. 香港. 香港 옛날에 향나무 수출을 갖다 여기서 했죠, 그죠? 그러니까 향나무 쌓여 있고 항구가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이름이 그래 된 모양인데 어쨌든 중국어로 읽으면 香港, 광동어로 읽으면 홍콩. 그러다 보니까는 그 광동어 발음을 광동어 지역이니까 광동어 발음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럼 옛날에 중국하고 서양하고 교류를 하면 어느 쪽이 빨랐겠습니까? 중국은 완전히 그 당시는 철의 장막 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쪽을 통해서 다 언어가 지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가 전부 다 광동어식으로 많이 들어간 거예요. 패킹, 베이징이잖아요. 표기가 근데 옛날에 지금 아직도 지도에 보면 옛날 지도 보면 패킹 이래 돼 있죠, 그죠? 왜 그럴까? 다 그런 식으로 넘어온 겁니다. 지명이. 这里什么都跟无锡不一样. 여기는요. 什么都그 무엇도요. 跟无锡不一样. 어디랑? 우시랑 달라요. 우시는 지명 이름입니다. 상해 왼쪽으로 약간 옆으로 올라가면 있는데
86년도에 우시 같으면은 정말 총구석이죠. 지금은 우시 가면은 거의 뭐 서울하고 맞먹습니다. 예. 지금은 오 대단한 그 당시에 완전 진짜 총구석이었는데 그런 총구석이 없을 건데 우시에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갈까 봐 이야기 안 할래요. 어쨌든 왜인가 하면 이거 봐요. 92년도에 내가 만난 중국 대학 교수가 한 달 월급이 한국 돈으로 3만 원이었거든요. 92년도에 그럼 86년도란 말입니다. 이 대학 교수 한 달 월급으로 우리나라 돈 많은 받을 때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니까 86년 우시 같으면 완전 깡촌이죠, 깡촌. 지금은 그래서 가지고 큰일 납니다. 지금 가보면 아마 중국 무슨人多车多 사람도 많지 차도 많지 로우는 빌딩을 말했죠. 여기서는 로우는 1층, 2층, 3층 할 때 2로, R로, 3로 되죠. 그죠? 그냥 따로우이란 뭡니까? 큰 빌딩 말하죠. 그죠? 건물이라는 뜻으로 로우 씁니다. 원래 건물이라 쓰려면 저 촌에서 왔으면 이 사람 분명히 방즈 썼을 낀데 한국 사람들 잘 틀리는 거. 방즈는 방이 아니고 집, 건물을 갖다 전부 방즈라죠. 자, 楼盖的特别多，特别高。楼 건물도요. 盖 덮을 개자. 덮을 개자인데 덮다 하면 가에서 이라 뭡니까? 따꿍. 뚜껑. 아이씨. 예. 땅 따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까이인데 동사로서 뭡니까? 우리말로 건축하다, 짓다라 되죠. 그죠? 예. 밖에 공사하네. 까이 뭐 짓는데요? 까이 방즈 집 짓는데요. 어? 밖에 왜 저렇게 길이 막힙니까? 까이 띠티에 지하철 지금 공사 중이거든. 지하철 짓고 있거든. 까이. 예. 로우 건물도 까이 짓기는 지었는데 까이 더 어느 정도로特别高 특히나 높게 지어놨네. 그죠? 자, 높은 빌딩이 많으니까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알아낸 거 우리는 特别高 형용사 앞에 붙은 거 헌자 말고 하나 나왔죠. 뭐라가? 特别 나왔죠. 그죠? 이런 거 다녔죠. 자, 그러면 예쁘다 갖고 해봅시다. 자, 예쁘다, 漂亮. 그래서는 말 없죠. 매우 예쁘다, 很漂亮. 진짜 예쁘다, 真漂亮. 최고로 예쁘다, 最漂亮. 너무 예쁘다, 太漂亮了. 그다지 예쁘진 않네, 不太漂亮. 특히나 예쁘네, 特别漂亮. 이런 걸 자꾸 형용사는 앞에 수식하는 걸 자꾸 늘려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건데 형용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100% 중요한 건 아닌 거죠. 听说 듣자니, 그죠? 듣자니에 주체를 넣으려면 가운데 넣으면 되겠죠. 선생님 말을 듣자니, 听老师说. 엄마 말을 듣자니, 听妈妈说. 그죠? 자아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听他说. 그냥 듣자니, 听说小偷也特别多. 小偷, 도둑놈. 예. 도둑놈도, 그럼偷자는 동사로 알아둬야 되겠죠. 훔치다, 잽시다. 잽시다 하면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습니까? 됐다. 广东人说话粗鲁. 광동 사람은요, 说话 말하는 게요, 추루. 자, 한국말로 뭐 거칠다 이 말인데, 자, 추자는 뜻 알았다. 추자는 생각보다 많이 쓰는 형용사입니다. 추자는 거치다는 말인데, 거칠다는 말이 아니고 요거 우리 두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두꺼운 거. 샤프심 좀 줘봐라. 샤프심, 이거 안 맞네. 이거 몇 밀리고. 내 거는 추한 거다. 굵은 거, 이거. 이게 나무 같은 게 날 때 나무가, 요런 나무가 있으면 가늘다. 쓰겠죠. 가늘 세자. 그죠? 그 다음 이게 두꺼우면, 이게 심이 이래 굵으면은 이걸 보고 추라고 합니다. 혹시 그래서 뜻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추루 이라면 막 투박하다. 한국말로 거칠다. 광동 사람들은 말한 게 되게 거칠거든. 이거는 광동 사람이 말한 게 거친 게 아니고 우리가 솔직히 들어보면 한국 사람 들어보면 중국 사람이 더 거칠 수도 있는데 광동 사람이 말이 더 좋아 보이는데 푸르같이 이쁘네 이라는데 서로 자기가 못 알아듣는 말만 하면 다 거칠게 느끼는데 단지 광동 사람들은 말이 좀 빠르죠. 성인이 없다. 목소리도 또 딥다 크고 중국 사람 안 큰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아마 중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국과 홍콩의 차이가 아니고 아마 얘가 시골에서 와놓으니까 지금 겁이 바짝 쫄아가지고 하는 그런 말일 건데. 小婷, 제 애인 이름이죠. 我真的很想你. 나 진짜로 네가 그립다. 자, 想은 생각하다, 뭐뭐 하고 싶다. 그냥 동사를 때는 그리워하다가 최고죠. 제가 80년대 요 시절에 86년쯤 되겠다. 그때 앉아 신문기사
중국과 관련된 것만 나오면 많이 스크랩을 하는데 얼마 전에 찾아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안재영 핑퐁 러브 스토리 이러더만 제가 할 줄 아는 중국말 하나밖에 없어요. 샹니, 샹니, 하이스, 샹니 한국말로 적어놨대요. 뭔 말인가 했더니 어디서 배웠으니까 앞에 중국집 그 사장님한테 배웠더니